오늘은 이동기 변리사님께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집중 준비되셨나요? 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재산권관에서 오늘 강의를 이제 맡게 된 이동기 변리사입니다. 제가 처음 이제 강의를 스타트를 끊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출중하신 훌륭하신 대표님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 것에 대해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강의 주제는 지식재산권인데 제가 강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장님들 지식재산권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공격적인 제목인데요. 대표님들이시다 보니까 어디서든 아마도 지식재산권 관련해 가지고 강의 뭐 한 번씩은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보통의 변리사들이 하는 강의라는 게 다 뭐 특허 요건, 특허 절차, 특허 효과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다룰 겁니다. 근데 변리사가 되실 것도 아닌데 너무 그렇게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사실 실용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정말로 지식재산권 딱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라는 선으로 제가 알려드릴 테고요. 그래서 정말 기업 환경에서 대표님들이 그 지식재산권을 챙기는 건 좋지만 너무 과하게 시간을 들이시고 에너지를 들이시는 것보다는 그냥 딱 이 정도만 알고 활용하시는 게 더 전략적으로 비즈니스에 도움 되실 겁니다 라는 취지에서 준비했으니까요. 쉽게 접근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앞에 다 있으니까 정말로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하고 또 사례 케이스 스터디를 지나서 시간이 여유가 나오면 조금 더 들어갈 텐데요. 어쨌든 간에 저에게 주어진 30분의 시간을 정말 유의미하게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드리자면 강의는 여기저기 좀 많이 불려 다녔습니다. 특허청 심사관들 앞에서도 했고 정경련에서도 했고 했는데 그러다가 책도 하나 좀 출판을 했습니다. 변리사는 보통 박사 변리사 아니면 그냥 변리사로 나뉘기도 하고요. 저자 변리사 또는 그냥 변리사 나뉘기도 합니다. 저는 박사는 못 땄지만 그래도 저자입니다. 그리고 그 책을 출간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좀 더 쉽게 중요한 내용들을 많은 분들에게 보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현재 변리사 쪽에서는 제가 구독자 수가 제일 많은 그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유튜브 보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고 그래서 재밌게 유튜브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기업의 대표라면 특허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야 될까? 얼마나 알아야 될까? 이 정도라는 것이 참 어려운데요. 제가 생각하는 답은 이겁니다. 포착하라. 대표님들이 이 특허의 요건은 이것이니까 이건 특허 등록될 거야. 또 절차에서 이거는 재심사 청구해야지 아실 필요 없습니다. 대표님들은 내가 만든 제품, 내가 만든 서비스 이것이 무슨 거리가 되겠구나. 딱 힌트 떠올리시고 딱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변리사한테 이거 될까? 이거 상표거리 같은데 될까? 물어보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님들이시잖아요. 바쁘시잖아요. 중요한 일들은 직원한테 맡기는데 이런 거 일일이 다 지식재산권 챙기고 아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여러 대표님들이 가장 중요한 건 포착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가 주요한 내용은 이 지식재산권이 어떤 게 있어서 어떤 것을 포착해야 되는지 그런 정말로 좀 기본적인 내용에다가 실제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 어떤 서비스에서는 무엇을 포착할 수 있는지를 훈련을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지식재산권 일반은 정말로 간단한 내용만 다룰 겁니다. 자, 시작할게요. 지식재산권이 뭔지는 알아야죠? 우리 보통 권리에는 물건에는 동산이 있고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재산권은 그런 동산이나 부동산 관계없이 사람의 머리로 만들어낸 것을 보호해주자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역사가 발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그런 권리입니다. 다른 말로는 지적재산권, 무채재산권이라고도 하는데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다 머리로 만들어낸 거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종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법률적으로 뭔가를 접근하게 되면 참 많은 법이 있고 참 많은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 지식재산권 쪽에는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작권 또 심지어 변리사 영역이 아닌 변호사 영역입니다. 뭔가가 만들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나중에 소송으로 이거를 싸우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4개. 그리고 정말로 내가 미리 권리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거는 딱 3개밖에 없습니다. 특허, 디자인, 상표. 그래서 내가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가 특허에 해당하는지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상표에 해당하는지만 포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특허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만들어낸 새로운 기술을 권리로 인정하는 거고요. 디자인은 물품의 디자인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 디자인이 약간 좀 애매한 게 내가 예쁜 그림을 만들었어. 디자인이 예뻐. 상표가 로고가 예뻐. 아닙니다. 무조건 물건입니다. 이런 마이크 물건, 요런 거에 대한 물건, 이 디자인을 내가 예쁘게 만들었어.입니다. 상표는 내가 새로 만든 브랜드 명칭을 보호하는 거고요. 저작권은 시, 소설, 사진, 영화, 음악 같은 예술가 영역에 있는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저작권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이폰입니다. 아이폰의 이름은 이거 아이폰이야. 이거는 상표권입니다. 그리고 아이폰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어 라는 거는 디자인권이고요. 또 여기 탑재된 여러 가지 기술들은 특허로 보호가 되고요. 또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 자체가 만들어졌다. 이거는 저작권입니다. 어떤 하나의 제품, 서비스 등등에는 이런 여러 가지가 동시적으로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에 나오는 케이스 스터디에서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다룰 텐데요. 거기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보호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포착을 하시는 훈련을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지식재산권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뭔가 새로 만들었다고 다 보호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개그맨이 TV에 나와가지고 유행어를 시켰습니다. 나는 봉이야, 뭐 이런 거. 이게 과연 특허로 보호될까요? 보통은 그러죠. 야,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특허야.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딱 정해진 어떤 영역에 대해서만 보호를 하고 나머지 빈 공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든 것이 정말로 특허에 보호가 되는지 디자인에 보호가 되는지 상표에 보호가 되는지를 캐치를 할 줄 알아야지 이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어차피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특허 출원 못합니다. 상표 출원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디자인 출원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냥 포착해서 이거는 보호를 받을 거리가 있겠구나를 포착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나 다른 뭐 아시는 변리사분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이거 만들었는데 검토해줘. 그러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케이스 스터디로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사례들은 전부 다 제가 이제 담당했던 사례들입니다. 요거 많이 보실 겁니다. 고깃집에 가면 불판이 있고 위에서 천장에서 뭐가 내려옵니다. 그 고깃집 푸드라고 하는데, 자, 요 고깃집 푸드에는 무슨 권리가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특허, 디자인, 상표 3가지밖에 없습니다. 전체 3가지 중에서 뭐가 여기는 개입될 수 있을까요? 디자인. 맞습니다. 일단 뭐 물품의 디자인이 나오니까 저 디자인 등록은 디자인권의 등록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주요한 거는 특허권이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면 까만 뭐 동그랗게 비슷하게 생긴 거 보이시죠? 이게 고깃집 후드의 원리가 뭐냐면 이 안에 와이어가 있어가지고 와이어가 그 후드 밑에 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까만 부분이 태엽이에요. 태엽이 감기는 식으로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후드를 내리면 태엽이 풀려서 이 태엽이 감기는 힘이 저 하중을 지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태엽을 까만 저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꽂았다. 이게 특허권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돌리는 거 보이시죠? 요거 돌리면 가운데 판이 이렇게 섰다가 누웠다 하면서 이 공기 빨아들인 정도 조절하고요. 밑에는 기름 떨어지는 거를 막는 이제 판이 있습니다. 이제 기름 낙하 방지판 이런 게 있는데 특허가 여러 개 됩니다. 나중에 고깃집 가셔가지고 이거 보시면 저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허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이름이 아이후드인데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부분이 도매로 들어가서 시공업자들한테 판매가 되다 보니까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서 이름은 안 알려졌습니다. 상표 등록이 되긴 했는데 상표는 좀 덜 중요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특허, 뭐 4개, 디자인 여러 개 이런 식으로 이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했던 사례 중에 가장 비싸게 뭐 이제 결과가 나온 사례인데 카카오 네비입니다. 처음에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김기사라는 이름으로 네비가 출시가 돼서 카카오에 676억인가에 지금 팔려서 엑시트가 됐습니다. 저 어플입니다. 카카오 네비 어플은 무엇이 연관이 돼 있을까요? 무조건 특허는 나와야 됩니다. 특허가 어쨌든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은 특허 하나씩은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야지 나중에 엑시트 하더라도 특허권 이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엑시트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는 있습니다. 근데 네비 자체의 기능을 가지고 특허가 된 건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 보면 약간 벌집 모양으로 된 게 있을 거예요. 이제 벌집이 뭐냐면 그 처음에 스마트폰에서 네비를 구현한 거는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뭔가 자꾸 목적지 찾고 하는 게 귀찮다는 거죠. 한 번이라도 목적지 검색을 하면 저 벌집 모양으로 내가 있는 위치에서 거리하고 방위가 자동적으로 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한번 갔었다. 딱 이 즐겨찾기 화면 보면은 내가 예전에 갔던 게 지금부터 남동쪽 가까운 거니까 여기 누르면 바로 내비게이션 구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벌집 즐겨찾기라고 하는 게 이제 특허의 보호 대상이 됐는데 요즘은 그렇게 저 기능에 많이 좀 사용되거나 속박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특허가 있었고요. 디자인의 여지가 있을까요? 디자인권의 여지? 없습니다. 앱이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듯이 디자인권은 무조건 물건입니다. 스마트폰 자체가 디자인권의 대상이 될지언정 저 앱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 UI 이런 것들은 디자인권의 대상은 원칙적으로는 아니에요. 네, 요즘 좀 더 보호가 된다고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디자인 대상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상표, 김기사, 지금은 카카오 네비. 카카오에서 카카오란 이름을 다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네비 쪽에도 카카오 네비는 다른 데서 못 따라합니다. 이런 식으로 특허, 상표 위주로 이제 보호가 됩니다. 좀 넘어가 볼게요. 요거는 최근 저의 아주 베스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고양이 키우는 분 있으십니까? 강아지 키우는 분은 많은데 고양이 키우는 분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 이 캐틀이라고 하는데 캐틀 자체는 워낙에 시장에 원래 많이 있던 제품이에요. 고양이 쳇바퀴입니다. 그래서 고양이들이 살찌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갖다 놓으면 올라가가지고 막 달달달달 이렇게 달리는데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막 돕니다 이게. 그런데 이 문제가 고양이가 저거를 써야 될 이유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들이 레이저 포인터 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해서 고양이가 그거 쫓느라고 달달달 걸리긴 하는데 이 분이 여기 약간 뭔가 이렇게 보이시죠? 튜브입니다. 튜브. 물이 한 반 정도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야광 물고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안에 있는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고양이가 물고기 쫓느라고 이걸 계속 올라가서 밟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왔다 갔다 불가사리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이름이 스타캐틀입니다. 얼마 전에 아마존까지 출품이 돼가지고 아마 조만간 이제 건물 하나 좀 사실 것 같아요. 엄청나게 성공하셨습니다. 자, 이 제품은 뭘로 보호가 될까요? 무조건 특허는 나와야 됩니다. 저 안에 튜브 들어있고 물고기, 야광 물고기 들어있는 거 이거 특허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이거를 못 따라해요. 그래서 네이버에다 캐틀 검색하면 이게 무조건 1등입니다, 지금. 다른 데 비슷하게 만들지도 못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의외로 디자인이 좀 애매해요. 캐틀은 원래 있었던 제품이니까요. 내가 이런 스타캐틀을 만들었다고 해서 디자인 자체가 되게 유니크하지는 않기 때문에 디자인은 약간 좀 상관이 오히려 없는 입니다. 항상 내가 새롭게 만들어낸 기술이거나 새롭게 만들어둔 디자인이거나 새롭게 만들어낸 이름이어야지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디자인이 의외로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스타캐틀 상표. 네이버에다가 스타캐틀 검색했는데 저 제품이 나온다는 내용 증명입니다. 스타캐틀이라는 등록 상표를 광고적인 활용으로 사용한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타캐틀 검색했을 때 뭔가 이제 다른 업체 제품이 나온다면 내용 증명 보내가지고 내리해요 하면 다 내립니다. 그런 면으로 해가지고 상표가 꽤 큰 힘을 주고 있습니다. 또 넘어가 볼게요. 요거는 온라인 서비스인데요. 중검단 서비스라고 합니다. 중고 오토바이 검등단이라는 서비스인데 그런 거죠. 청주에서 원래 중고 오토바이 매장을 하시는 분인데
중고 오토바이를 이제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좀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동차는 중고 자동차가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을 하는데 오토바이는 한 100만 원 정도 한답니다. 싼 거는 50만 원, 100만 원 하는데 아니 청주에 계시면서 중고 오토바이 저거 서울에서 파는 거 괜찮아 보이네. 버스 타고 서울 오셔가지고 봤더니 사고 난 오토바이예요. 사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버스비가 아까운 겁니다. 내가 발품 팔아서 왔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온라인에서 중고 오토바이를 사고 파는 거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다가 생각을 내신 게 그러면 중고 오토바이가 저기 있으면 그 근처에 내가 아는 뭐 카센터나 오토바이 중고상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너 저 잠깐 가가지고 돈 줄 테니까 잠깐 가가지고 저 오토바이 괜찮은지 한번 살펴봐줘. 그렇게 해서 온라인 네트워크를 만든 겁니다. 중검단 서비스입니다. 자, 요거 뭘로 보고될까요? 특허.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에서 이렇게 중고 오토바이 사고 파는 거 온라인 서비스 특허입니다. 디자인? 아니죠. 왜냐하면 온라인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홈페이지, 뭐 웹사이트, 앱 이런 것들은 디자인의 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여지는 없고요. 상표, 중검단 서비스. 네. 이렇게 특허하고 상표가 이제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대상입니다. 질문할 수 있나요? 네. 그럼 비슷한 서비스는 못 만드는 건가요? 만약에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서비스는 못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밀히는 뭐 특허의 범위라는 것을 따지게 되는데 일단 기업 입장에선 특허가 있어? 비슷하게만 따라 있어? 그냥 무조건 내용 증명 보내면 일단 겁먹거든요. 그게 특허 가진 사람들의 어떤 기득권적인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요즘 광고 많이 해가지고 많이 아실 겁니다. 그 나르지오 신발. 요거는 조금 왜 보면은 신발이 앞쪽하고 이제 바닥 아웃솔이라고 하는데 바닥이 앞쪽하고 뒤쪽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분리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특허로 등록이 되긴 했는데 이거는 제가 결과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특허도 있긴 하지만 디자인이 더 큰 힘을 냅니다. 왜냐하면 이런 특허 제품은 잘 팔리는 제품은 모방을 만들 때 특허를 굳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겉모양을 비슷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나르조에서 판매하는 신발의 많은 모델 라인을 디자인 등록을 받아가지고 비슷하게만 만들면 무조건 이제 뭐 만들지 마 라고 해가지고 시장을 막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르지오라는 이름, 상표 등록으로 보호가 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기능이 숨어 있는 기능이다. 그럼 특허로 보호가 되기는 하지만 그 기능이 외관 형상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이 더 큰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이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온라인 뭐 여성 의류 쇼핑몰인데 이 경우에는 뭐가 보호가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뭐 특허의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쇼핑몰이라는 건 다 똑같으니까. 이론적으로는 자체적으로 만든 의류는 디자인 등록이 대상이 됩니다. 근데 그 수많은 물건들을 어떻게 다 디자인 등록을 해요? 그래서 의외로 의류 쪽에서는 디자인 출원 잘 하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윙스몰 뭐 이런 브랜드 이름, 온라인 판매 어떤 서비스 명칭 이런 것들이 상표 등록 대상으로 좀 많이 좀 활용이 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스킨푸드 화장품 이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쪽의 비즈니스는 어떤 특허, 디자인 이런 거보다는 무조건 브랜드. 어떤 스킨푸드라는 브랜드도 있지만 뭐 미나리 패드, 뭐 워터 파슬리 뭐 이런 서브라인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다 상표. 그리고 좀 마케팅인 거죠.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는 특허, 디자인 아예 필요 없어. 무조건 이름 잘 지어서 마케팅에다가 좀 공을 들여가지고 좀 비용을 들여서 어떤 유명해지고 다른 데서 비슷한 이름 못 만들게 하자. 이런 전략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거는 제 사례는 아닙니다. 오늘 이제 박병훈 대표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넣었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에디슨 젓가락 정말 그 관련해가지고 상담 요청을 진짜 많이 받습니다. 다들 에디슨 젓가락 써보니까 아쉬운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거를 이렇게 개량했는데 혹시 특허 따로 될까요?
특허가 되게 좀 세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초창기에는 에디슨 젓가락 이 특허 디자인 다 분석을 했었거든요. 세게 등록이 돼 있고 그래가지고 못 뚫겠더라고요. 이 기능적인 뭐 하는 건지는 아시죠, 다들? 이게 애기들 젓가락질 배울 때 손가락 끼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특허 있고, 그리고 이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이 어떤 디자인으로 귀결되는 경우, 디자인이 또 되게 세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의 장점은 또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또 등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디자인을 계속 활용함으로써 좋은 효과를 내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에디슨 젓가락도 상표 등록이 대상이죠. 그래서 만약에 에디슨 젓가락 검색했는데 다른 데서 엉뚱한 제품 나온다, 내용 증명 보내면 그러면 이제 꼴이 내립니다. 이제 네이버에다가 내용 증명 보내가지고 지식자산권 침해 등등등등 하면 네이버에서 거기다 뭐라고 해가지고 너 광고하지 마 이렇게 보냅니다. 의외로 상표가 잘 보호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준비한 사례고요. 이후는 혹시 시간이 얼마나 좀 더 알겠습니다. 그 이후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요건 절차 효과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실제로 운영하는 제품 서비스에서 뭐가 지식자산권으로 보호가 될 수 있을지, 특허, 디자인, 상표 셋 중에 하나를 딱 포착하시면 되는 건데, 그래도 아쉬우니까 조금만 제가 들어가 볼게요.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특허는 이제 기술 보호하는 것이다, 이런 요건이고, 특허의 존속 기간은 20년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용신안이라는 거를 조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뭐지 싶은데 특허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되게 기술이 없을 때 그래도 특허보다는 조금 부족한 기술인데 좀 그래도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만든 게 실용신안 제도였는데 이제 거의 사문화됐고요. 전 세계에서 이 실용신안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가 이제 거의 없어서 저런 게 특허 비슷한 거구나 정도로만 아시면 됩니다. 디자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물건에 관한 디자인이어야 됩니다. 요즘은 폰트 디자인이나 그런 걸로 좀 확대가 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어떤 예쁘다라고 해서 디자인 등록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의 존속 기간이 원래는 특허보다 좀 별것 아닌 별것 아닌 권리다 해서 존속 기간이 10년이었는데 최근에 2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되게 오래 보호되고 한국에서는 특허권, 디자인권 따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디자인 페이턴트라고 해서 특허권의 일종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등록 받고서 특허 등록 이렇게 하시는 분도 왕왕 있는데 정확하게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는 어떤 유권 해석 같은 게 필요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분류되기도 한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상표는 또 독특한 이름을 보호한 건데 많이들 이 상호하고 헷갈리세요. 참소스도 제가 이제 등록받아들인 상표인데 상호하고 비교를 좀 혼동을 하십니다. 상호는 세무사님한테 문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업을 하겠어, 사업자 등록을 내야지 이때 세무서에다 등록하는 게 상호입니다. 내 회사 이름은 이걸로 할 거야. 근데 심지어 띄어쓰기만 다르더라도 다 따로 등록이 돼요. 그래서 회사 이름 보호의 여지가 없고요. 중복 등록이 안 되도록 띄어쓰기만 다르면 등록해 주는 게 세무서 전산망이고 제가 담당하는 거는 상표, 회사 이름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제품의 이름. 그게 상표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허하고 디자인은 20년인데 상표는 10년만 보호됩니다. 근데 갱신하면 반영구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리산 추어탕 이런 것들 가시다 보면은 아주머니 얼굴 나와가지고 간판 이렇게 크게 있잖아요. 상표 등록 이렇게 꽤 등록이 됐는데 어쨌든 갱신 통해 가지고 앞으로도 거의 반영구적으로 할 겁니다. 이렇게 저작권도 나온 김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작권은 제 표현에 의하면 불쌍한 예술가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시 쓰고 음악 쓰고 영화 만들고 했는데 참 가난하잖아요. 이분들 뭐라도 좀 똑같이 따라하는 거 좀 막아줘야겠다라고 만드는 제도라 해가지고 특허하고 디자인 상표 특허청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만들면 그냥 인정이 되는 권리. 그래서 속성이 제가 담당하는 거랑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를 썼다, 음악을 만들었다 하시면 저작권이 대상이구나. 근데 저작권은 만들어서 이거를 오픈하기만 하면 무조건 세계입니다. 무조건 등록이 효력이 있다. 저작권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심지어 보호 기간도
내가 죽고 나서 70년 이런 식으로 되게 오래됩니다. 그래서 뭐 가끔 저한테 저작권 문의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변리사는 저작권하고 크게 연관은 없어요. 변리사 시험 중에 선택 과목이 저작권이 있을 뿐이라서 저작권 한 번은 봐서 아는 척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저작권은 엄밀히는 이제 변리사가 아닌 변호사 영역이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등록 과정과 효과까지 갈 거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이들은 전부 다 출원, 심사, 등록의 절차를 통해서 되고 또 예, 뭐 그렇습니다. 네. 뭐 해외에서 권리와는 이런 것도 그냥 변리사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은 시간을 굳이 만약에 1시간만 주어졌으면 그 시간을 다 채울 수 있는데 30분 요청이 왔길래 이 정도면 너끈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예상한 거는 케이스 스터디에다가 대략적인 아까 말씀드린 뭐 특허 디자인 상표 조금 더 맛보기 정도까지가 제가 이제 준비한 거였습니다. 얼추 시간이 맞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다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표님들은 변리사 공부하실 거 아니잖아요. 학문으로 접근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서적 보실 거 없고 굳이 깊이 공부하실 거 없습니다. 하시다 보면 많이 아시게 되는 거는 긍정적인데 굳이 뭐 아시려고 하실 거 없이 이 정도만 알고서 맞다. 그 특허란 게 내가 이게 만든 게 특허의 대상이 될 것 같은데 디자인의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상표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그러시면 그냥 아시는 변리사분 아니면 저한테 뭐 이제 전화 주시면은 뭐 제가 됩니다 안 됩니다 얘기를 뭐 드릴 테니까요. 그 정도만 아시면 지식재산권은 너끈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질문 받을 수 있어요? 네. 혹시 가능합니까? 네, 지금 사진 하나. 네, 진행하겠습니다. 제조의 경우는 네. 새로운 기술을 하더라도 네. 절차적인 부분에서의 차이가 있으면 네네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네, 네. 그 많습니까? 네, 특허의 같은데 예. 특허의 대상은 만들어진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어떤 과정을 가지고 등록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 방법, 또 공정, 뭐 그런 것들도 보호가 되고 심지어 음식을 만들 때 음식의 레시피 또 등록이 되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등록되고 나서 다른 사람이 이걸 모방을 했을 때 이걸 침해했는지 아닌지 그거를 속가내기가 어려워요. 실제 무슨 물건이 만들어졌을 때 내가 등록받은 특허 제조 공정으로 만들었는지 다른 공정으로 만들었는지 내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어찌합니까? 저기 실질로 붙으면 네. 소송이 붙으면 그거에 대한 실현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특허 소송을 해서는 이런 말씀은 그러지만 특허 소송해가지고는 변리사만 돈 법니다. 웬만하면 특허 내가 갖고 있어 하지 마. 이 정도로 가지고 그냥 평정을 하시는 전략을 저는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도 제가 특허 승률은 꽤 높습니다. 예, 하여튼 잘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